자, 세 번째 통일신라와 발해의 발전. 이쪽은 삼국 통일을 이룬 통일신라하고 북쪽의 발해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거 보는 단원이에요. 자, 보도록 할게요. 삼국 통일이 이뤄졌죠. 신라의 어느 왕이 했냐면 문무왕이라는 사람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무왕이 삼국 통일을 이뤘고 여기 보면 신문왕이라고 나옵니다. 별명이 뉴스페이퍼 킹. 신문이 영어로 뉴스페이퍼죠. 문무왕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삼국 통일을 한 문무왕의 뒤를 이어서 신문왕이 있었는데 반란이 일어납니다. 김흠돌이라고. 김흠돌은 신문왕의 장인어른이에요. 근데 귀족의 짱이었어. 귀족의 짱이었던 김흠돌이 왕이 욕심이 나니까 사위였던 신문왕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신문왕이 신문지 둘둘둘 말아가지고 흠돌이 싸대기 치면서 이걸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권이 셌을까요, 약했을까요? 졸라 세집니다. 상식적으로 삼국 통일이 완성이 되었어. 왕권이 어떻게 써요? 졸라 셉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세요. 삼국 통일 이후에는 왕권이 졸라 세다. 그래서 신문왕 때 상징적으로 김흠들의 반란을 진압하고 왕권을 졸라 강화시켰다. 그래서 반대 세력을 죽여버리고 제도 여러 가지 정비하고 왕권 강화를 꾀한 사람 신문왕 뉴스페이퍼 킹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대다수는 거의 신문왕이 한 일이에요. 볼까요? 집사부라는 것을 강화시킵니다. 집사부는 지금으로 치면은 대통령 비서실 정도 될 거예요.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힘이 세면 비서실도 힘이 세죠. 마찬가지로 이 당시 때 신문왕이 세기 때문에 집사부가 힘이 되게 셉니다. 그리고 집사부의 장관이 누구냐면 집사부의 짱 시중이라고 합니다. 시중, 중시라고도 하는데 역시 힘이 셉니다. 신문왕이 힘이 세기 때문에 집사부도 세고 시중도 힘이 셉니다. 그래서 통일하고 나서는 왕권 강화, 집사부, 시중의 권한이 세다라는 거 알아두고 또 신문왕 때 구주 오소경이라 해서 지방 행정 조직이 정비가 됩니다. 구주 오소경이 뭐냐면 지방을 9개 주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5개의 소경을 두었는데 작을소, 수도, 경. 이 경이란 말이 뭐냐면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수도란 뜻이에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죠. 그런 것처럼 5개의 조그만 수도를 더 두게 됩니다. 왜냐면 수도가 경주였었는데 옛날엔 금성이라 불렀거든요. 이게 너무 한반도 구석탱이 있으니까 한반도에 구석탱이 있는 경주의 아쉬운 점을 보완하려고 5개의 또 다른 수도를 뒀는데 이것이 오소경입니다. 지도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 지도입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여기 주자 들어간 거 몇 개 있죠. 총 몇 개일까요? 그렇죠. 9개. 그래서 아까 구주라 그랬었죠. 구주. 구주. 소경. 여기 보면 경자 들어가는 거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도가 금성, 경주인데 경주 왜 이렇게 있죠? 왜? 금성이 너무 치우쳐 있으니까 이렇게 삥 두르면서 지방을 체킹하기 위해서 오소경을 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잘 나오니까 꼭 한번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주 오소경 나오면 통일신라, 신라 직후다. 그리고 군사 조직도 개편합니다. 구서당, 십정, 중앙은 경주를 지키는 군대, 구서당, 지방의 십정. 근데 구서당이 의미가 있어요. 자, 삼국을 통일 직후에 신라가 통일했잖아. 신라 위주로 편성한 게 아니에요. 여기 잘 보면은 백제 사람들도 들였고 고구려 사람들도 들였고 심지어는 말가림까지도. 그래서 신라가 모두 다 독점한 게 아니라 백제, 고구려 사람까지도 통합해서 중앙군을 운영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은 민족의 어떤 통합을 꾀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왕따시킨 게 아니라 통합을 꾀했다. 그래서 통일신라의 군대 구서당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신라 말이에요. 말하면 일단 좀 불안정하다는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여기에 큰 특징은 왕권이 졸라 약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아까 위에서 선생님이 삼국 통일 직후에는 왕권이 졸라 세죠. 근데 신라 말이 되면 왕권이 졸라 약합니다. 그래서 표로 그리면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통일 직후 그리고 신라 말기 왕권 졸라 세다, 졸라 약하다. 그래서 어떤 나라든 말기가 되면 왕권이 되게 약해져요.
통일 직후엔 다 세고, 통일 직후 아까 뉴스페이퍼 킹 신문왕 팀 졸라 셌잖아. 근데 말기가 되면 졸라 약해집니다. 왕이 수시로 죽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진골 귀족 사이에 권력 투쟁이 심화됩니다. 그래서 왕이 수시로 바뀌어요. 귀족들이 왕 죽이고 지가 왕이 됐는데 또 다른 귀족이 왕 죽이고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귀족들 간에 왕위 다툼이 심해지면서 왕권이 엄청 약해지는 시기. 그럼 지방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겠죠. 그래서 반란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김헌창의 난, 장보고의 난, 이런 난들이 요때 신라 말기에 일어난 난들이에요. 아까 통일 직후에 난 하나 있었죠. 신문왕의 자긴 어른이 반란 일으켰잖아. 그것은 김흠돌이의 난. 이름도 졸라 귀여워요. 김흠돌의 난. 근데 신라 말기의 난, 김헌창의 난, 장보고의 난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앙에선 피 비린내가 나고 지들끼리 죽이고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통제력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봉기란 말은 반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반란이 뭐가 있냐면 여기다 쓸게요. 초적의 난이라고 있습니다. 풀초자, 도덕, 적자, 도둑이란 뜻이에요. 풀처럼 들고 일어나는 도둑이라 해가지고 농민들이 반란 일으켜요. 그리고 도둑들 중에서 바지를 붉은색으로 유니폼을 맞췄네. 붉은 바지 도적이라고 또 반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적에 난 붉은 바지 도적, 이런 반란이 일어난 때는 신라 말 왕권이 약했을 때라는 거. 이런 분위기를 타서 지방에서 권력자들이 등장합니다. 얘네들이 호족이라 불러요. 스스로를 성의 주인이다. 그래서 지방에 이렇게 성을 쌓고 백성들 끌어다가 지가 여기서 왕 노릇을 해. 그래서 스스로를 성의 주인이다, 성주, 장군이라고 칭하면서 자기 지역에서 실질적인 짱이 됩니다. 대표적인 호족이 궁예랑 견훤, 우리 사극에 많이 나오죠. 이런 호족들이 대표적인데 후백제에서는 이 견훤이, 후고구려에서는 궁예가 이렇게 호족 행세를 하게 되죠. 신라는 이 금성, 경주죠. 경주에서만 명맥만 유지하고 신라, 후백제, 후고구려 이렇게 다시 삼국지대가 형성이 되는데 이것을 후삼국이라고 하죠. 나중에 이걸 누가 통일한다? 왕건이 통일을 하죠. 그래서 세운 나라 고려. 이거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 그래서 궁예, 견훤 등의 호족이 등장을 했다. 그래서 견훤은 완산주에서 후백제를, 그리고 궁예는 개성에서 후고구려를 건설했다. 이 부분 중학교 때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요 남쪽에서는 후삼국이 있었지만 요 위쪽에서는 발해가 건국이 됩니다. 발해가 누가 건국했냐면 고구려 출신의 대조영이 건국을 했어요. 고구려 사람들과 말가 사람들 끌고 동모산이라는 곳에 있어서 발해를 건국을 합니다. 그래서 대조영 아주 유명하죠. 그 당시 지도를 하나 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쌤 왜 지도를 준비했냐면 요걸 기준으로 남쪽에는 신라가 있죠. 북쪽엔 발해가 있습니다. 남쪽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남국이라고 부른 사람이 있었어. 이걸 북쪽에 있기 때문에 북국이라고 부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뭐라 불렀냐면 남북국 시대다. 남쪽의 신라, 북쪽의 발해가 공존하던 시대라고 처음으로 이 표현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이에요. 조선 후기에 유득공이라는 사람이 자기 책 발해고란 책에서 남북국계라는 표현을 처음 썼습니다. 옛날에 발해는 중국의 역사로 인식을 했는데 이 유득공 때 아니다, 북쪽에 있었던 우리 민족이다 해가지고 발해를 우리 역사로 끌어당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득공이 발해고가 상당히 유명하고 남북국 시대라는 표현이 이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알아두고 시험에 졸라 잘 나옵니다. 근데 발해에서는 왕 구별하는 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4명의 황제가 있었어요. 왕이라고 해도 되고 황제라고 해도 되는데 이 대조영은 건국자로 유명하고 요 3명을 또 구별해줘야 됩니다. 무왕, 문왕, 선왕. 무왕, 무가 무슨 무자냐면 싸울 무자예요. 그래서 무왕은 맨날 싸워.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최대 강국이었던 당나라하고 전쟁합니다. 산둥반도로 공격해요. 여기 어디냐면은 중국이 이렇게 해서 여기 뾰족히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여기 한반도고 뾰족히 튀어나온 이 부분인데 여기를 선제 공격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선제 공격하는 거 많지 않은데 무왕 싸웁니다. 문왕, 무왕과 정반대야. 친선관계 유지합니다. 문왕.
그래서 관계도 회복하고 오히려 당의 제도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화해했던 왕, 문왕. 선왕은 넘버원 최전성기였어요. 그래서 고구려 옛날 땅을 다 차지하고 땅을 엄청 가장 넓힌 왕이 선왕이고, 심지어는 당나라에서도 뭐라 불렀냐면 해동성국이다, 바다 동쪽에 융성한 국가다라 해가지고 해동성국이라 불릴 정도로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 문왕. 그래서 대조영, 건국, 무왕, 싸웠다, 문왕, 화해했다, 선왕, 전성기다, 해동성국이다. 요 네 명의 왕을 구별하는 게 시험에 졸라 잘 나옵니다. 이랬던 발해는 나중에 거란한테 망하게 됩니다. 자, 이랬던 발해 중앙 정치 조직을 볼게요. 삼성육부라는 거, 아까 문왕 때 당의 선지 문화를 받아들였다 그랬죠. 그 중에 받아들인 게 뭐냐면 이 삼성육부예요. 성이 몇 개다? 3개, 부가 6개다. 그래서 당나라 제도를 이때 받아들여요. 이때 당나라는 중국 내에서도 손에 꼽히는 강국이었었거든. 그러니까 당나라 문화가 이 당시 때 일본, 발해, 베트남 등 주변 국가한테 영향 주는데 이때 다 이 삼성육부를 받아들입니다. 근데 우리 발해도 가오가 있지 그대로 따라하진 않았어. 약간 독자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준비했어요. 이런 식으로. 요 가로친 부분 있죠. 이 가로친 부분이 당나라 거야. 그래서 성이 3개. 그래서 삼성. 그리고 부가 이, 호, 예, 병, 형, 공 해서 부가 몇 개? 6개죠. 그래서 삼성육부. 요 틀은 당나라 걸 따라한 거예요. 근데 약간 다른 점이 뭐냐면 일단 육부 명칭을 보세요. 충, 인, 의, 지, 예, 신. 명칭이 중국이랑 달라. 이게 어디서 나온 표현이냐면 충, 유교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유교식 명칭을 독자적으로 썼어요. 또 특이한 점은 중국과 다르게 우리는 세 개 묶어서 좌사정, 우사정 이렇게 쪼개버립니다.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그래서 이것을 이원적 구성이다. 2개로 쪼갰다 이거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의 삼성육부를 따라는 했지만 독자적으로 유교식 명칭으로 바꿨고 이원적 구성을 했다. 요거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했다. 그래서 육부가 독자적이다. 그래서 이원적으로 좌사정, 우사정으로 나눠서 3개씩 관리를 했다. 그리고 명칭, 육부의 명칭이 유교 명칭이 반영이 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 독자적이라는 부분 이렇게 매칭시켜서 알아두기 바라고. 특히 정당성이 짱이에요. 정당성이 최고 기구고 여기에 장관이었던 대내상이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처럼 어떤 실질적인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정당성, 그리고 육부가 독자적으로 운영되었다라는 거. 또 지방행정입니다. 지방을 5경, 15부, 62주. 아까 우리 오소경 할 때 경이 무슨 경자라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수도 경자 쓴다 그랬죠? 그래서 발해는 눈치 깠겠지만 수도가 5개였어요. 그래서 아까 요 지도 볼까요? 여기 보면은 여기 경자 들어가죠. 가렸네. 하나, 둘, 셋, 넷, 5. 수도가 5개입니다. 그래서 5경, 15부, 62주. 5경 나오면 무조건 발해. 그리고 중앙군으로 12가 있었다라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배운 거 한번 형광펜으로 빠르게 정리해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한번 싹 지워볼게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하고 형광펜으로. 자, 삼국통일 문무왕 때 씁니다. 사이즈를 키워서 문무왕 때. 그리고 아들이었던 신문왕 때 김흉들의 반란을 진압하고 왕권 강화 꾀했다 그랬죠. 여기 무조건 왕권 졸라 세다. 그래서 집사부 비서실장 기능이 세고 장관이었던 시중 중시도 세다. 그리고 구주 오소경을 개편했다. 지방을 9개로 나눴고 5개의 수도를 두었다. 특히 오소경 경주가 너무 치우쳐서 보완했다. 그리고 구소당 중앙군이 있었는데 민족 통합의 성격이 강했다. 백제 고구려 사람들도 통합시켰다. 이렇게 했고 이 부분이 통일 직후 왕권이 어떻다? 졸라 세다. 하지만 신라 말이 되면은 바뀌죠. 왕권이 어떻다? 졸라 약하다. 그래서 이쪽은 다 약한 거예요. 그래서 중앙의 진골귀족들 사이에 피터지는 왕권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원청의 난, 장보고의 난이 이때 터지고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니까 지방에서 반란, 그래서 뭐 초족의 난, 붉은 바지 도적 같은 게 있었고 호족이라는 새끼들이 등장했었죠. 스스로 성주 장군이라 칠하면서 지방의 실질적인 짱이었었어요. 대표적인 게 견훤, 궁예. 그래서 후 고구려의 궁예, 후 백제의 견훤이 나눠지면서 명맥만 유지하는 신라랑 더불어서 후 삼국을 성립했다. 나중에 왕권이 통일하고 고려가 되었다. 그리고 남쪽에서 후삼국이 싸울 때 북쪽에 발해가 등장하죠. 건국한 사람 대조영 동모산에서 건국했다. 그래서 대조영은 건국 이 정도 알아두고, 그리고 무왕 싸울 무자 당의 산둥반도를 공격해서 싸웠다. 그리고 문왕 친선 관계를 유지했다. 당의 모험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선왕 최전성기 고려 옛땅 차지하면서 땅 졸라 넓혔고 중국인조차 해동성국이다 불렸다. 그래서 최고였었다. 그러다가 거란에 망했다. 발해 삼성육부를 받아들였죠. 하지만 독자적으로 운영했다. 육부가 그랬죠. 이원적 구성, 그리고 유교시 명칭, 정당성이 짱이었다. 지방에 오경을 두었다. 그리고 시비.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알아두세요. 문제 풀어볼게요. 자, OX 5를 찾는 거네요. 자, 삼국을 통일한 신라의 중앙 조직 집사부가 있었죠. 아까 신문왕 때 집사부 장관이었던 시중 혹은 중시가 힘이 셌다. 사출도는 이거 어디서 나온지 아는 사람 기억나나요? 사출도 왕이 가운데 다스리고 지방 마가우가 저가 구가, 이것은 부여에 있었던 제도였었죠. 부여. 자, 그리고 대조영은 고구려 유민이었었죠. 고구려 유민과 말갈 사람들 데리고 동모산에서 발해를 건국했다. 대조영 자체가 고구려 장군 출신이에요. 발해 중앙정치 조직 삼성육부 기억나나요? 당나라 거를 받아들였죠. 당의 삼성육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베트남, 일본까지도 받아들였던 최선진국 당나라. 하지만 독자성 두 가지 있었죠. 육부의 명칭이 이원적이었고 육부의 명칭이 유교식이었다라는 거. 자, 2번 신문왕은 반대 세력을 숙청하고 김홈들에 난 진압했죠. 각종 제도 정비했죠. 구주 오소경이나 집사부 같은 거 국왕을 중심으로 한 통치제 확립했죠. 맞아요. 신라 말 중앙 정부의 지방 통제력이 크게 약화된 거 맞죠? 하지만 진골이 아니죠. 지방의 실력자 진골이 아니라 뭐라고 써야 되죠? 그렇죠. 호족이라고 해야 되죠. 대표적인 호족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견훤과 궁예가 있었다. 그래서 X가 됩니다.